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복팟 41회 미치고 가쿠타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돌베개. 자, 오늘은요 제목이 무척 깁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가쿠타니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라는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옌입니다. 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네. 저도 합시다. 어머, 거기 있었어요? 여기 계셨어요? 옷장입니다. 진짜 온짱인지 살펴봐야 돼. 가짜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미치고 가쿠타니의 책인데요. 책 네. 표지 한번 얘기할까요? 네, 책표. 아니, 책 표지가 아니구나.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참. 맞다. 그거 얘기부터 해야죠. 정신이 우리가 없어갖고. 괜찮지. 그럴 수 있어. 네. 그럼 책 표지는 중요치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소개. 자, 우리 키워드 중심으로 한 번씩 네. 또 한 지난 1, 2, 3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내일 뭐 먹지? 그 이게 키워드요? 저의 항상 키워드입니다. 제가 요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어요. 살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집에만 있고 운동도 잘 안 하다가 살이 뒤룩뒤룩 좀 쪄가지고 근데 뭐 체형의 문제보다 이제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크고 작은 지금 혈관 걱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20대 같은 외모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30대인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저 30대 아니에요. 어머! 네, 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네, 그렇다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나이 따위 중요하지 그렇죠. 와꾸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전문 용어가 훅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전 전문 용어 많이 쓰고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4시 이후부터 안 먹어가지고 다음날 11시까지 안 먹을 노력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막 전날에 내일 먹지 이러다가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막 아침 9시만 돼도 벌써 막 승질나요. 그럴 수밖에 왜 이렇게 없네요.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근데 11시 되면 땡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간헐 단식한다니까 또 제가 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 4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요? 모르셨죠? 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안 하는 게 꽤 많아요. 근데 약간 과정이 수상하다. 약간. 맞고요. 네, 수상하다. 저 노프 4년. 오 정말요? 진짜요? 노크림 4년. 어머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얼리 경제적 이유신 건가요? 뭐예요? 진짜? 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여행 갈 때 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가정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이제 몇 가지 책을 봤죠.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근데 어떠세요? 간헐 단식은 과연 타당한가? 아침을 거른다는 게 타당한가? 타당한가? 그거 할 때마다 책 한 3권씩 우와 깊이 숙독을 하고 와 대박이다. 비교를 해. 일본 사람이 쓴 거, 한국 사람이 쓴 거, 미국 사람이 쓴 걸 보고 충격적이다. 과연 아침을 굶어도 되는가? 와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근데 굶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근데 저도 제 신상 그걸 할게요. 저도 그러면 따라서 네. 간헐 단식 4년기 4년기. 와 난 조용히 하겠다. 몇 주 해놓고 좀 말할 건 아닌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 가지 팁은 네 뭐냐면 뭐예요? 그 공복기에 견딜 때 네. 어떻게 견딜 것인가. 약간 수단은 있어요. 어떤 수단?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한 5일을 한 5일이 목표인데 네. 일주일에 5일, 네. 5일 중에 한 3일은 힘들어요. 맞아요. 그 직전이 힘들어. 저는 이제 공식 시간이 저녁 먹고 다음 날 12시까지 그렇게 해요. 예. 점심 먹는 거야. 아침 안 먹고 그렇지, 아침 안 저녁 먹고. 먹고. 근데 이제 늘 실패야. 4년 동안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간헐 단식한 얼굴이 아니잖아. 그거 왜 그러냐? 아니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 늘 실패했기 때문에. 밤에 약간 먹기 때문에. 뭐야. 아니, 약간 먹기 책 때문에. 왜 읽으셨어요? 저는 두 끼 해요. 끼는 두 끼 맞아요. 두 끼 맞는데 이제 앞뒤에 약간씩 몇 가지 허물어뜨리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점오 근데 안 그러면 견디기 힘드니까. 힘드니까. 저는 한 번에 놀랍게도 새끼 해요. 한 번에 새끼를 한 일일 새끼 하는 거예요. 저는 새끼 11시부터 4시까지 새끼를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이게 일주일에 5일 동안 두 끼 하는 거야? 아니면 몰아쳐서 금식 이틀 하는 거야? 이게 저는 제도가 일주일 있어요. 내내 4시 11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책에서 봤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지 맘대로지? 그럼요. 그런데 좀... 이제 워낙 주변에서 알죠. 그리고 제 몸이 기능에 따라서. 근데 제가 자기 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게요. 근데 그동안 너무 제가 지방 흡입을 하느라고 다른 의미의 흡입을 하느라고
너무 몸한테 혹사해가지고 남의 지방을 흡입해갖고. 예. 남의 지방 흡입하는 바람에 지금은 몸이 온통 이제 지방 투성이라서 조금은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 집중하는 기간. 예. 한번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공복 기간을 어떻게 견디냐. 얘기해 제 주세요. 팁은 그냥 커피인데 달래긴 해야 되잖아. 저도 그런데. 힘들 달래는데 네. 그때 커피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버터를 넣습니다. 아 방탄 커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해요. 아 커피에 버터를 넣는다고? 네. 그거 그거 되게 유명한 우리 거. 뉴욕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네. 뉴욕에서. 아 뉴욕에서. 뉴욕. 근데 그래서 버터를 넣은 지도 한 1년 넘었는데 2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제 버터라고 그쵸. 또 깨끗한 버터가 맞아, 있어요. 맞아, 버터를 맞아. 한 번 더 거른 버터가 있어. 이 버터는 기름이 참기름처럼 떠요. 그쵸. 어머. 근데 그냥 버터는 노랗게 떠요. 참기름처럼 뜨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정제 버터를 탄 커피면 견딜 수 있다. 네, 제가 보니까 간헐적 단식 플러스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예,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허물어뜨리는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기존은 그래요. 뭐 얘기하셨어요. 기존은 불순물이 많네. 저는 되게 순수하게 저야말로 정제 버터와 같은 간헐적 단식을 저는 하고 백퍼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짧고 이렇게 몇 달 간단 하고 그다음에 좀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간단히 따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는데 발목을 좀 몇 번 심하게 다친 이후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좀 조심은 하고 있어요. 회복기. 맞아요. 그래서 좀 몸을 가볍게 조심하셔야 해야겠다. 네, 조심할게요. 그래. 뭐 목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거예요? 건강 회복? 저는 진짜 이게 어렸을 때랑은 달리 뭐 스키니 몸매 이런 거 꿈도 안 꾸고요. 그렇게 진짜 생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냥 정말 건강하지만 그리고 좀 몸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기에. 왜 살이 찌니까 같은 동작 운동을 하는데 10배로 온다. 10배로 온다. 진짜. 예전에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땀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티는데. 그럴 때 제가 신호를 느껴요. 몸이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안 좋은 습관이 몇 달 동안 12시 넘어서 과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에도 뭐가 나고 그런 게 느껴져요. 몸도 잘 붓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좀 몸을 정화시키자. 예. 오케이. 예. 또 우리 TK의 지난 책 초봄은? 얘기보다 더 많이 해요. 재밌네. 그죠. 재밌어. 이런 나도 재밌으면 되지 뭐. 나도 그래. 진실이 뭐 중요하고 책이 뭐 맞아. 중요해. 편집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리고 저도 뭐 건강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헐적 폭식인데 괜찮다. 좀 약간 슬프죠. 직장인 분들이 또 슬프다. 막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슬프다. 제가 최근 한 달 거의 진짜 집에 거의 매번 한 11시쯤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일찍 온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때까지 기가 쭉 빨리면 집에 가서 아무리 안 먹겠다고 해도 맞아. 폭발적이지. 폭발적. 너무 허해요. 맞아. 너무 너무 허해서 허해. 그러니까 막 보상 심리가 그게 달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 짧은 순간에도 막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찾아야 맞아. 된다는 그 강박이 세지면서 매일 말하자면 TV도 매일. 막 어떻게든 빨리빨리 찾아보고 그래서 나도 12시에 과자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먹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게 늦게 보니까 퇴근해서 이러는 일이야. 이게. 그쵸. 맞아요. 또 이제 코로나면 애들이랑 만약에 있고 해지기 전에 이러니까. 집에 와봐. 맞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막 운동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기도 맞아요. 했었고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막 몸이 이제 불어나는 거고 지금 뭐 거의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까 옛님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몸이 막 이상이 오잖아요. 막 무릎이 시큰거리고 맞아요. 못 그래서 하고. 막 몸이 둔해진다는 게 느껴지고 체력도 빨리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악순환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거든. 고민입니다. 그치. 고민. 그지? 네. 게을러서 그런 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해서 요즘 코로나라 요즘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지금 잘 팔리는 운동기구 중에 하나가 로잉 머신이라고 가서 이렇게 노젓는 그래, 거를 그래, 이렇게 그래. 활용하고 집에서 해요, 그거? 그거를 이제 들여놨어요. 그걸 일단 들여놨어요. 드렸다. 아시죠? 했다는 게 예. 아니라 드렸다. 이제 그렇게 벌써? 하나씩 둘씩 드릴 텐데. 아니요, 딱 그것만. 그래갖고. 두 번은 열심히 타고 지금은 아시죠? 알죠. 건조대로. 아니 건조대. 그럼 그 로잉머 씨는 얕을 그럼요. 텐데 건조대가 그리고 고양이가 지금 잘 알고 그렇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책장이 되고. 짱이 어떻게 되죠? 당근에 책을 파세요. 올려놨겠지. 여보세요. 당근에 파세요. 이렇게 파세요. 빨리빨리.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조금 더 있다가 그치. 아직 애착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럼요.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안타깝다. 왜냐면 슬프죠. 게을러서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이 현대인들이 진짜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너무 예전에는 안타깝다 진짜. 그러니까 외국의 노동자들이 더 많이 살찌고 뚱뚱하고 맞아요. 특히 그럼 그게- 흑인들이 그래. 그게 게으르고 그게 그게에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아 진짜 노동의 강도 그리고 그렇지. 먹는 음식의 낮은 맞아. 질 그렇지. 이런 맞아. 것들이 다 살을 찌우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네, 고인모신 갖고 예. 갖다 드려놨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TK는 슬픈 BGM 담당이에요. 우리 이 복팟에 항상 우리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근데 좋아요. 아니 자기의 여러 다양한 모습 이 보여줘요. 시대가 이 세상이 맞아. 아 저 표정 보여줘.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갑시다. 그러니까 가야겠다. 아깝다 아까워. 유튜브도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 시대에 무슨 유튜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클럽하우스 좋다. 저 클럽하우스 둥치. 자, 네. 심지어 꺼져 말씀해서. 그런 클럽 아닌데도 지금 이건 약간 옛날 떡볶이집 DJ잖아요. 신당동 아직도 있어요. 꼬조는 어떻게 아니 지냈어요? 꼬조. 그렇구나. 꼬조 그래 아, 꼬조. 꼬조는 꼬조는 큰일 있었지. 전 오. 좀 바빠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어. 게을러서 살이 찐 케이스. 저희 다 살이 뭔가 공통의 문제네. SAL. 이게 다 막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출하는 것도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고 괜히 막 코로나 걱정 더 하면서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밖으로 부른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본식 사진을 셀렉하러 가잖아요. 갔는데 저는 사실 평생을 좀 깡마르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작년 코로나 시즌부터 엄청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사진 셀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보정을 하는데 그 사진사께서 이렇게 아 신부님 뭐 어떻게 보정해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아 뭐 뱃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아 네 뱃살 그 다음에 팔뚝살은 아, 바로 견적 짜는구나. 그 다음에 야. 턱살까지 해드릴게요. 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을 받고 아 이게 객관적으로 나는 더 이상 슬림하지 않구나.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아, 슬림이 그래. 안에 아니, 아니. 세상의 기준이 너무 맞아요. 지나친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너무 생각했거든요. 빡세요. 그럼요. 맞아. 근데 이제 제 일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 그렇죠. 이게 참 사람이 역시 객관적인 몸매란 건 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적인 거고 몸매의 진실은 어디로? 몸매의 진실은 어디에 있죠? 프로필 사진에 있나? 여튼 다들 우리가 살 때문에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근데 코로나랑도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하죠. 아 나도 근데 진짜 운전하면서 살이 또 많이 쪘어요. 맨날 그렇지. 운전하면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운전하려고 딱 마음 먹고 막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전 폼롤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야. 주셨잖아요. 전도하셨잖아요. 맞아. 옷장님의 폼롤러. 세상에. 제가 2년 동안 집에 있어도 안 쓰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폼롤러만 하는데 땀이 쭉쭉 그니까 나더라고요. 그 심지어 옷장을 열면 폼롤러만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옷장에 저 빈속에 텅텅 빈속에 폼롤러로 가득 차 있다. 아, 그런가? 네. 그래 보이죠 오돌도돌. 네. 그렇구나. 네. 이제 좀 넘기는 타임인가 봐요. 네. 그렇구나. 자연스러웠죠? 하긴 뭐 나도 저 우리 이 복파 40회 찍고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사실 3개월이 만 2달이 지났구나. 네네네 만 2달. 그 사이에 이제 헬스클럽이 다시 열려가지고 그쵸. 전 폼롤러는 빈도는 좀 줄이고 다시 헬스를 하면서 다시 살아있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도 된대요 그분이. 뭘요? 원래 왜 좀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남의 말 듣는 게 2달이라니까. 아니 폼롤러는 한 5개월 했죠. 5개월. 지금도 해요. 하긴 지금 하고 하는데. 있고 빈도를 줄였죠.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갖고 밤에 그 일주일에 한 3일은 네. 그거 안 피면 몸에 안 피면 힘들어. 해야 돼. 근데 목도 너무 좋은 그렇고. 습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 마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날 한 번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좀 쉬셔야죠. 아유 뭐 나름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름 근데 나이가 저는 중요합니다. 다른 팟캐스트 들을 때 이렇게 처음에 진행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재밌는 잡담 뭐 이런 거 잡담 왜 하는 거야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이러는데 막상 하니까 잡담이 달라요. 재밌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끼리 우리 재밌어야지. 입장에서는. 맞아요. 우리끼리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근황이 아니에요. 뭐죠? 인생의 시대 질이, 방향. 그렇지. 깊이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이게 비평. 5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애독자들이 있어요. 우리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행이네. 다 아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정독자들의 경우는 함께 그렇죠. 호흡하는 중이에요. 되게 욕하던데. 특히 누구 욕하디? 조심하자. 자 이제 그만하고 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네. 제목이 이래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뭔가 뭐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제목인 것 같죠. 표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죠. 일단 표지가 아주 섹시한 블랙이에요. 그래, 맞아요. 완전 새카매. 이게 뭐로 매트 블랙? 네, 매트가 맞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매트 블랙. 건조한 블랙. 딱 광이 없죠. 무광, 예, 무광. 아니야 일부 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무광 블랙에 그렇지. 빛나는 뱀이. 어머 뱀이네. 네, 뱀이 나 까맣게. 지금 처음 알았어. 아, 진짜. 뱀이네 이거. 네. 뱀이 정말 무한 궤도로 충격이다. 무한 무한 궤도를 그리면서 자기 꼬리를 먹으려고 하고. 계속 돌겠구나. 와. 아니 이걸 신기하다. 보시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게 충격인데? 표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늘 보면 그러니까 mol장님은 표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엄연히 여기 코너에 있는 매번 이게 여기 있었네. 뭐야 이거? 여기 있었어. 각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컨셉이라는 고도의 전략?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도 그 다시 좀 사람들이 저 보겠구나. 내용 얘기하기 싫으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요. 그렇고 뱀이 팔자 있어요. 모양으로 네. 자기 꼬리를 물고 있다. 네. 되게 강렬해요, 그죠? 무한대 맞아요. 모양으로. 독특하다, 이거. 그래서 매트고 그리고 크기가 약간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 그리고 굵기가 그렇게 이게 막 해제랑 뭐 옴기니의 글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저기 여기서 쓴 그거 참고 도서까지 포함해서 200 딱 돼요. 207 정도. 출처가 많아서 네. 그런 거 빼면 진짜 맞아요. 실제는 그렇게 막 100 많진 않더라고요. 150쪽, 160쪽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이 얇은 책을 쓰시기 위해서 또 여러 많은 글을 읽고 공부했다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저널리스트니까 네. 인용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요. 네, 표제는 그렇습니다. 간지난다. 네, 간지나요. 네, 그리고 어두운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나. 아, 어두운 현실? 네. 아, 그렇구나. 네,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진 어떤 어두움. 그렇구나.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희진님의 해제도 붙어 있다. 그렇죠. 또 독특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책을 사실은 그 동안은 이제 기승전 예인이라 그래서 예인이 네. 줄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 책은 뭐 줄거리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가지고 네. 조금씩 이어달리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릴레이식으로. 땅땅 이어달리기. 네. 이어달리기. 근데 저기요. 네.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작가요? 네. 작가는 뭐 미치코 카쿠타니. 오, 됐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다 요 컨셉이에요, 요 컨셉. 컨셉에 충실하면 돼. 일본계 미국인 오,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 대박.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무려 몇 년이냐 이게? 엄청 오래 이게 계산도 안 돼. 83년부터 17년까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화석이라든가. 34년 동안 예. 서평가, 서평 담당자로 있으셨고 예. 뭐 저기 그 영화 미드에 나온 다음에 예, 섹스 앤 더 시티에 언급이 돼요. 카쿠탄이라고? 예, 왜냐면 이제 주인공인 캐리가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얘가 맞아요. 워낙 유명한 섹스 칼럼니스트라서 카쿠탄이니까 어떻게 서평할 건데 나름 호평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기뻐하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장면으로 나왔구나. 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 이쪽 세계 지식인의 지식인으로서 그렇죠. 뭔가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음. 미치코 카쿠타니가 되겠고 이분이 이제 사실상 트럼프 현상에서 맛이 간 것 같아요. 예. 정신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네, 너무 이걸 충격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해서 그동안에 이제 필력을 그동안 취재와 그 모든 걸 발휘해서 쫙 몰아가지고 이거 이제 거짓 진실에 대해서 탈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소개를 해볼까요? 이게 네, 이성의 쇠퇴와 몰락부터 네. 모두 9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자, 우리 맡은 분들이 이어달리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1장과 2장을 이제 나름 소개하자면 1장의 제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과 잠깐만요. 지금 이성의 쇠퇴와 몰락. 아니 내가 말할 거야. 근데 이게 첫 장에 보면은 그 프란시스코 고야의 진리는 죽었다라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10년, 1820년. 또 진리를 또 이렇게
가슴 큰 여성 또 가슴을 다 내놓은 여성으로 표현해 놓은 게 좀 어떤 그런 게 면에서는 어딨어? 나 못 봤는데. 이게 저도 처음 이 봐요. 책을 좀 사실. 되게 이 정도 야맹증 아니신가요? 건강 걱정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네.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든 뉴스를 알리려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라고. 아, 이 그림이구나. 네. 네. 프란시스 이거 못 고흐의 아이고 괜찮아요. 뭐 그림 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럼요. 네, 오늘 우리 옷장님의 컨셉은 특히 뭐든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다. 못 봤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성과 세태의 몰락이라는 주제고요. 또 2장은 새로운 문화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정말 첫 인용 글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나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라고 거듭거듭 소리칠지 모릅니다. 온갖 모자에다 바나나라고 써놓을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은 이게 바나나라고 믿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바나나가 아닙니다. 이건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 사진을 보여주는 CNN 광고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 가쿠치니가 인용을 했어요. 가쿠치니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중요해. 역시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또 상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실험해 본 거죠. 가쿠타니가 미치코 가쿠타니님이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저는 이 맞아요. 글에서 맞아.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과라고 하는 객관적 진실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의 그것을 이용한 혹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여러 사상가들과 그리고 못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과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상대적인 진실과 그리고 상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과는 사라지고 바나나만이 사과를 바나나로 바라보고 바나나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나처럼 이용하고 바나나 지금 뭐 랩하시는 거예요? 강요하고 바나나 이거 굉장히 애플사에서 좀 불리하게 여기는 바나나다. 어쨌든 바나나라고 남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비판하고 그리고 그냥 학을 띠고 땅을 치고 분노하는 사람이 트럼프와 그들의 추종자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이제 그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뭐라고 하니 그 도와주는 사람들 참모들 뭐 보좌관이나 참모들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데 사실은 이 맨 뒤에 정의진 선생님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고전을 쓰신 정의진 쌤도 이야기했다시피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같이 비판을 해요. 근데 정의진 쌤의 그 해제글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 글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글을 꼭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는데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했어요.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나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비판받기 시작하고 상대적인 이론에 대한 의견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보다도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그런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깨끼친 해악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개소리하는 우리 지난번에 읽은 개소리에 가나요? 그 생각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 개소리의 모든 원인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이성의 쇠퇴와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대의 객관적인 진실과 정통성을 거부하고 또 계몽주의를 비판했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이분은 원래 성격대로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다 비판하고 좀 잘못됐고 걔네들로 인해서 물론 그것에 순기능이 없진 않지만 그것이 악용되는 사례를 더 많이 집중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 특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1장의 주된 내용이었고 2장 이제 새로운 문화 전쟁은 또 이렇게 이분이 인용을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적절하게 잘해요. 첫 장에
객관성의 죽음은 올바름의 의무를 덜어준다. 그것은 흥미로움만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죽고 나니까 흥미로움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객관적인 사실 그거 뭐 별로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스탠리 피시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뭐 토크쇼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파 쪽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진영의 논리와 그리고 트럼프와 어떤 정치적인 그 자기네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는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여기서 대화 있잖아요. 어떤 CNN 기자하고 그 트럼프 쪽 진영 참모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2장에 나와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방금 2장 맞나요? 왜 그걸 갑자기 얘기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3장. 3장 아닌 3장이야? 58쪽 이거 아니에요? 너 3장까지 맞네 3장이네. 죄송해요. 남의 영역을 제가 했으니까 어쨌든 3장에 나왔는데 그것도 재밌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다 보니까 2장이 저장 같고 3장이 다가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조지 오웰을 이야기를 하면서 1984 인용도 많이 하고 여튼 이분의 1, 2장의 주장에서부터 이분 객관적 진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해온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던가 그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부분의 분명한 진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개소리를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분노를 1, 2장에서부터 부릉부릉 시동을 걸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원래 말할 수 이제 있게. 맞아요. 원래 여기 보수 진보 구도가 있었고 미국에 계속 보수가 힘을 쓰다가 진보가 잡았는데 그 즈음에 포스트 모던이 함께 했었고 네. 근데 이 문화전쟁 시즌을 통해서 보수가 그걸 활용을 해서 그쵸. 나중에는 원래는 포스트 모던이 싫어했는데 맞아. 나중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네. 그런 진리의 상대주의 혹은 객관성이 부인되는 시점에서 자기들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같이 놀았다. 그렇죠. 놀고 있다 지금 네, 그 얘기죠. 네, 네. 자 버튼 터치. 자, 3장 3장 누구예요? 들어갑니다. 네, 접니다. 네. 3장 맞아요. 하나만 지금 했어요? 3, 4장. 그렇죠. 제가 바로 억울할 삼사장. 뻔했네. 아까 내 3장 거 가지고 놨고서. 네, 내 고맙다. 거. 고마워해. 그렇죠. 지금 아까 옷장이 설명해 주신 그게 큰 틀인데 그 역사를 이제 좀 조명해 가기 시작을 해요. 조금 이제 포스트 모던이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지식 또 지성의 어떻게 보면 뭐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렇지. 그런 지식에 대한 어떤 이 자존심이 있던 그런 맞아. 나라였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제 그걸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 놨고 났어. 지식인의 지식인이었던 이 가쿠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렇지. 모양.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미국이 맞아. 이런 게 용인될 수 있단 말인가를 이제 맞네. 분노해서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네. 그거를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라는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또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시간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명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3, 4장이 이제 그 맥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미국에서 한창 이제 유행이 되고 뻗어나가면서 미국의 문화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3장의 제목이 자아와 주관성의 부상인데 그렇죠. 제목 자아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가장 우선순위의 태제로 확 올라가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하나는 사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막 베트남 좀 지고 사회가 되게 불안정하고 히피들 그때 막 엄청 나오고 막 평화주 뭐 이런 되게 불안전한 어떤 이런 시대 상황의 어떤 방어 작용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또 자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많이 나왔다. 뭐 혼란에 좀 대응하는 약간 반작용적인 그런 거. 거. 아이고 의미 없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 한 만약에 꼭지가 나왔다. 맞아. 거대하게 좌절하면 자기한테 집중한대. 그렇죠. 경향이.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소용없다는 생각 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알고 의미 없다. 알고 의미 없다. 그런 게 하나가 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면. 엄청난 부흥으로
인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것 그리고 귀족과 어떤 평민으로 나뉘었던 거에서 늘 귀족이 하는 것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지. 그렇죠. 강력한 그 중산층.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나 중산층이 되면서 우리 이슬리 노래. 자기도 그렇게 네, 맞아요. 누리겠다 네. 하는 어떤 그거에 이제 작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난 너무 소중하고 나를 더 아껴야 되고 나한테 더 투자해야 돼 이런 관점이 이제 막 커졌다. 어쨌든 이 두 원인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스모즘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맞아요.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서 이러한 성향들이 소셜 미디어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구경거리 삼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욕구로 확장되었다. 관종.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동의도 됐었고, 되게 좀 뭐랄까 이런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렇지만 기술이 그걸 잘 촉진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얘기를 계속 또 일관되게 그렇죠. 해나가는 부분들이 네. 있죠. 뭐 그렇고 이제 트럼프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트럼프 없으면 트럼프의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학자들한테 좋은 소재거리예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근데 트럼프에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 두 명의 어떤 인사들이 유명 인사들이 맞아, 있었는데 맞아.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말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그러니까 진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지. 이제 그런 객관적인 거 맞아요. 의미 없다. 맞아. 이런 말을 한 사람 노먼 빈센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또 노먼 트럼프가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예요.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고 적극적 사고 방식. 적극적 그러니까 사고. 트럼프의 저기 태도가 아버지가 바뀌면 이 사람을 엄청 좋아했대요.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라고? 태도를 바꾸면 소원이 그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시크릿 그 박근혜. 기원이에요. 노먼 빈센트 필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한국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코카콜라 맞아. 코카콜라 방언하듯이 약간. 나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렇지. 코카콜라 또 그렇지. 어쩐지 너의 방언에서 탄산이 느껴져. 톡 쏘지. 완전 맞아. 개운하고. 이어서 해요.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일랜드라는 또 유명한 인사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 거래로 보는 거래주의 세계관. 이게 또 트럼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공이 곧 미덕이다. 거래에서 성사를 하는 것이 곧 이제 진리고 야. 그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의미다. 진짜 자본주의 네. 맞네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래서 그걸 또 근데 트럼프가 거의 이제 엄청난 감명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나름 일관돼요. 네. 그럼. 아까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 그 흔들린 틈을 이제 보수들이나 이렇게 트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알았나 봐요. 동물적 지금의 감각.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기에게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세계관을 지금 시대에는 이게 진리로 먹힐 수 있다는 걸 동물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실현했던 인물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거는 경험적으로 이제 예. 목도를 한 거고. 야 나름대로 자기 선택적으로 그런 사상가들을 따라했네요 보니까. 여보세요? 알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문화 전반으로 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상이 유행을 했고 회고록이나 전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꽃을 피웠다고 하네요. 이때 그쵸. 이때 당시 그 회고록이나 전기 자체가 개인의 어떤 그렇지.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각부터가 또 이걸 비판하는데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변질이 돼 있었냐면 사실 전기나 회고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그냥 담백하게 담아내는 거에 이제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회고록이나 전기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업적. 그렇죠.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좀 꽂힐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기인데 되게 가상의 소설처럼 가상의 인물처럼 그렇지. 되게 이렇게 막 꾸며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조명을 했던 게 되게 이제 막 인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시대상을 굉장히 막 반영하게 됐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렇다. 읽었던 전기도 좀 그렇게 물론 역사적 사실이 있었지만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모전이 굉장히 확장되고 자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문화가 이제 커졌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널리즘이 굉장히 또 확장시켜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또 맞아. 비판을 하더라고요. 우파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편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치. 폭스뉴스 같은 맞아.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막 하는 거를 이제 언론이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긴 한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객관적 진실에서 떨어져 있는 아주 변방의 소소한 정말 매니아틱한 이런 소재들도 약간
뭐 양비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진보나 아니면 뭐 더 이렇게 뭐 진실에 더 가까운 어떤 그런 뉴스가 있으면 이런 것도 동일한 위치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 이 기계적 중립. 저널리스트는 중립을 지켜야 돼라는. 근데 그게 너무 기계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해자하고 그렇게까지 피해자를 5대5로 그렇죠. 다루는 네. 거예요. 바로 말이 그거죠. 됩니까, 그게? 그런 식의 이제 보도나 저널리즘들이 막 그렇게 인권 이런 하면서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근데 그 너무 해버린 동의해요, 거죠. 진짜.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느끼는 그냥 내가 중요한 내가 거고 중요하고, 어떤 뉴스가 나를 더 자극하는가 어떤 뉴스를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데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죠. 저것도 맞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만들어놨던 기득권이나 뉴스의 그런 권위들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 이런 걸 하면서 그치. 오히려 되게 그런 트럼프나 이런 요상한 말들을 진실로 더 믿고 그쵸.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맞아요. 이제 짙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한국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런 트럼프를 실컷 욕하면서 예를 많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펼쳐지는 어떤 많은 일들이 좀 이렇게 동시에 떠오르면서 나도. 좀 뭔가 즐겁다기보다는 즐거웠네. 지금 즐거웠어? 내가 봤어? 나 입꼬리 올라가 네. 봤어. 이 시대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해결책을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저도 해보게 되죠. 그 가짜 뉴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누구나 알 아니죠. 수 있고 네. 가짜 뉴스는 치우겠지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봐. 아니었던 우리가 거야. 상식적으로 안 속을 것 같은데 막 피어싱의 그 피해자들을 보라고요. 그게 뭐예요? 피어싱이래. 피싱. 이거 보이스 피싱. 이게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지금 믿을 뻔했잖아요. 피어싱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 있었어. 다 알아들었지. 어머, 세상에. 그래도 피어싱. 피어싱. 보이스 피싱. 맞아, 진짜 이게. 나 이거 문제 낼래. 보이스 비행기셨어. 괜찮지. 보이스 이거 그대로 내보내죠. 보이스 피싱. 예. 속고 제 친구는 실제로 경찰서 어머. 그러니까 돈을 뽑아서 가는 길에 이 친구가 갑자기 하고 어머. 경찰서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세상에 그건 별일이 다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미안해요. 그렇게 3장이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4장. 3장 얘기했어요? 4장은 나보다 실제의 좋아하자. 소멸. 실제가 사라진다. 뭐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뭐 핵심적인 어떤 말이 뭐냐면 이제 공화당의 전략가인 어떤 리 에트워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저는 이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 사람의 전략이 뭐냐면 인식이 곧 현실이다. 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믿게 만드냐가 중요하지 그래. 정말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그렇게 되는 이게 거야? 전략이다 보니까 진짜. 가짜 뉴스를 그렇게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생산해내고 그렇지. 사람들이 진리라는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게 맞나 내가 더 자극하는 걸 수용하잖아요. 근데 전략가들은 그걸 또 막 이용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목대로 실제가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이 선동가들은 호기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막 자극적인 기사를 그러니까. 쏟아내게 되는. 야, 씨, 나도 그냥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할 걸. 와, 누군 못해서 안 하나? 진짜? 그런 그래.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4장에서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소멸. 그거 사실 충격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실제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게요. 종교인들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허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의 소멸이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좀 소름 끼치고 좀 그럴 수 있죠.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 그게 그 종교인이 특별히 뭘 붙들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실제 소멸에 큰 문제 관심을 안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예를 들어 요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뮬라크르라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복제물. 지금은 복제물이 원본을 대신한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 마릴린 먼로 얼굴을 그 많이 여러 가지 색깔로 찍어놓은 그림 아시죠? 네, 예. 그거 보면 마릴린 먼로 사진이 원래 얼굴이 아니야. 근데 지금 마릴린 먼로 그러면 그게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 복제물이 원본 이상의 원 사진보다 맞아. 더 센 가치를 갖게 되고 점점 원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복제물이 원판을 대신하는 데까지 간다. 그거랑 이제 가짜 뉴스는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또 그거는 좀
저기 예술 좋은 그건데 또 그 들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그 대중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현상 속에 있다. 근데 가짜뉴스도 그렇게 진실을 대체해서 진짜로 믿게 돼버렸다. 어느새 실제가 있냐 없니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는 위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가쿠타니 입장으로 말하면 실제를 붙들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느껴져요. 그 느껴지죠. 예, 예.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종교인 아니면 이런 계몽주의자만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발 디딜 때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런 게 있고 허공에서 있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막연하고. 그게 하여튼 새로운 도전이죠. 예. 자, 바톤 터치. 아니 사장 안 했잖아. 이주 사장 금 마무리했어요. 했어요? 금방 끝났어? 소멸했어요.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약간 핵심. 용두사미 같은 사장 소멸했잖아요. 왜 양비론 기계적인 그거 안 했어요? 3장에 기계적으로 5대5로 해줘야지. 3장에 큰 에너지를 썼고 아 오케이 고생했어요. 알았어. 그게 벌써 이제 지쳐 보인다. 그게 4장과 아주 많이 맞물렸기 알았어. 때문에. 근데 그건 그래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냥 철학자들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네. 꼬조 얘기해 주세요. 자, 꼬조의 5장. 네, 저 5장인데요. 저는 사실 앞에 부분은 막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되게 까잖아요. 근데 저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너무 거야. 그렇죠. 예. 아니 주관성, 나 중심 이런 거는 근대성 문제지. 이건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장의 제목이 언어의 포섭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불확실하게 쓰는 게 어떻게 또 가짜 뉴스에 그렇지. 영향을 맞아요. 미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좀 실제적이고 한국 사회랑도 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지금 뉴욕 타임즈에 38년 있었는데 지금 꼬조를 뭐만 했어 꼬조. 입장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계속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가 쓰는 말들이 뭐 맞춘 것도 다 틀리고. 그 얘기 좀 해봐. 너무 웃겨.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트위터를 맨날 하잖아요. 네, 그 맞아. 사람이. 테레비 8시간 계속 나온 얘기. 근데 뭐 그러니까 커버 피브 뭐 이런 단어를 어. 썼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든 신조어도 아니고 뭐의 오탈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기로는 커버리지를 쓰려고 했는데 오타를 쓴 것 같다. 그럼 이제 나중에 뭐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정을 하거나 그래야 해명을 안 되잖아요. 해. 안 해. 근데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뭐 커버 피프는 커버 피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셀럽이야. 야, 즐겨.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되게 이 사람 좀 난 언어 유희, 사람이다. 언어 유희도 할 줄 알고 그렇지. 되게 정말 셀럽이라니까. 언어의 당당하다. 조예가 깊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실과 그 거짓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굉장히 좀 무식한데 악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식함의 이론가. 그리고 전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언어 얘기도 계속하지만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초기 파시즘은 인민을 시민이나 개인이 아니라 공통 의지를 표현한 획일적인 전체로 여기고 그 파시스트 지도자가 이 획일적인 전체의 의지를 해석하는 척한다.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 민중은 다 개개인이 다르고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내가 미국 국민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곧 그렇게 미국이다. 얘기를 위대한 하더라고요. 아메리칸. 내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나도 사실 그 써먹어야지. 최근 한국 정치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예전 전 대통령님께서 국밥을 친근하게 드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나는 한국의 서민이야. 서민이다 목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랑 되게 난 오뎅은 여러분 꼭 먹어줘야 되고. 그쵸. 그거 이제 누가 더 잘 먹나. 그거 있잖아. 오뎅 누가 더 맛있게 먹나 그렇죠. 있잖아요. 경쟁.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뭐 필터, 저장탑, 부족 이런 말인데 이제 핵심을 말하자면 사회가 너무 양극단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다 보니까 내가 본 뉴스랑 저 사람이 본 뉴스가 너무 다르고 진실과 거짓을 판가르는 그 축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쓰는 말이 라쇼몽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영화 라쇼몽을 보면은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다 자기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유령이 나타나서 내가 사실 자살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작으로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실제는 이제 관점 차이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라쇼몽 효과라고 하면서
진짜 확실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뿐인 사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만듭니다. 뭐야? 비판적인 사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렇게 비대칭이 된 주된 이유가 근데 이게 되게 한국 사회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랑 유튜브 이렇게 리스트 보면 되게 다르고 뜨는 알고리즘 추천 영상 자체가 되게 다른데 그렇죠. 이런 주된 이유가 이 사람에 따르면 우파 매체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뭔가 저격하고 있는 게 조금 확실해져요. 네. 이거는. 네. 네, 그것도 있죠. 확증 편향의 이유를 말하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맞아요. 네, 네. 부분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트럼프 탓이야 우파 매 탓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쿠타니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첫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맞아. 자기 영역을 꼭 지키고 싶다. 그리고 지성보다는 감정 반응이 훨씬 쉽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 같은 것들은 싫어한다. 이게 인간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말한 트럼프 탓, 매체 탓 다 붙으면 폭발적으로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렇죠. 그 매체의 발달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 매체들이 그 알고리즘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알고리즘 내가 자주 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처음으로 접속한 거 그게 가뜩이나 인상이 강한데 따라붙잖아, 쫙. 그걸 계속 비슷한 이유로 알고리즘이 이제 형성되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다 비슷비슷한 그렇죠. 거죠. 맞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갇혀져 버리는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거기에 이 가쿠타니가 대안은 거의 말하지 않는데 바로 요 장에서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대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알고리즘을 처음에 짤 때 확증 편향이 되지 않도록 흩어라. 짤 때 그럴 수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는 네, 말이 네. 스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유튜브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제가 글을 쓸 수 있겠어요? 무슨 돈을 내고 글을 씁니까? 네. 근데 우리 저 큰애가 어둠의 경로로 어머. 그걸 또 어둠의 경우가 이 있어. 조심해 이 방송에. 이걸 이제 아니 밝은 경로로 밝으면. 하여튼 뭐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열었어요. 저 알아요 그거. 아. 네. 그래 열어서 네. 내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우리 네 가족이 그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알고리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니 저는 아 이게 해결책인가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가족이 다 몰라요. 공유하라.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희 이거. 시어머님하고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영상이 근데 그게 얼마나 대안이야. 조심하겠어. 근데 그게 이게 대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넷플릭스나 이런 건 공유가 되잖아. 그렇지. 유튜브에서 저희도 저희 집에 같이 사시면 어떻게 알아봤는데 어. 인도 주소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아이 말자 이랬는데 아 근데 너무 광고 안 나오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좋죠. 이제 못 돌아가. 맞아요. 못 돌아가요 이제. 네. 그 전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어쨌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거로 서로 보면 네 명의 취향이 그러네요. 뒤죽박죽이 됐는데 알겠는 거야. 아 이건 너구나. 이건 너구나. 조심하시고 이 잔나비가 나왔다가. 방송을 듣고 지금 시험 드는 저기 기독교인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우리끼리 이제 알고리즘이 네. 대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섞어라. 근데 요새 애플이 그래서 왜 이제 페이스북과 애플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몰라요.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페이스북은 그 광고를 유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사람이 많이 찾는 거 좋아할 만한 거를 광고를 계속 내보내는데 애플이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사용할 때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뭘 할 때. 너가 지금 이거 검색한 정보를 다른 매체나 사이트에서 정보 가져가도 돼? 그럼 내가 허용 안 함.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바뀌었구나. 예, 바뀌고 있어요. 점점 또. 그래서 좀 내 알고리즘이 그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더 광고에 많이 넘어가거나 우리 왜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맞아요. 뜨잖아요. 떠요. 뭐 말하면 안경 청소용품 그러면. 이런 거 뜨고. 그리고 막 한 번만 검색해도 다른 사이트에서 바로 연동이 되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애플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와, 잘하네. 예, 그런 거는 좀 아니, 누구는 말만 해도 시리가 알아듣고서 맞아요, 한 다음에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그걸 실제로 실험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예, 진짜로. 그럼 그래서 무섭다. 그럼 평상시 다 듣고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어떤 것도 느끼냐면 제가 막 뭐 강의하고 있는데 줌으로 시리가 막 대답해요, 갑자기. 이상하게 알아듣긴 그걸 듣고 하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얘네가 다 기다리고 듣고, 있는 거죠. 예, 혹은 반응하고 그걸 저장한다는 거죠. 아 무서워. 근데 지금 예, 그래서 여튼 이 다음 오케이. 꼬조님 끝으로 그때 다음. 바톤 터치? 예. 7장 주의력 결핍.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ADHD. 결혼은 미친 짓이 야. 판단력 결핍 혹시 제목 주의력 뭐더라? 결핍 화려한 싱글 아. 주의력 아무튼, 결핍은 네. 난데. 이 얘기는 그 월드 와이드 웹
뭐예요? 웹. 예, WWW. 네, 거기에 등장한 게 89년인데 그때 이후로 처음에 꿈은 야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중요한 저장 장치에 다 들어가서 뭐 자료가 평등해지고 뭐 좋아지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차원으로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는 산만해지고 정보는 지나치게 많아지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의력이 결핍되고요. 그다음 우리 기억을 모조리 검색에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기억을 안 하기 시작하죠. 여기다 다 우리 옛날 말 중에 저기 지금 50대들은 옛날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만 20대는 모를 걸 무슨 말인지 그게? 맞아요. 100개 이상을 기억하는 몇 명 아주 있었고 걔한테 물어. 그럼 나와. 근데 저는 지금 기억하는 번호는 3개예요. 어머. 3개를 못 넘어요 지금. 우리 애들 것도 몰라요 저는. 진짜요? 나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 심하다 근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집 성의가 없네. 어릴 때 우리 집 전화 주소. 그 다음에 아내 거 내 거. 그거밖에 몰라. 3개 외에는 못 외워요.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계시죠. 그렇죠. 네, 정말. 하여튼 근데 이것의 이 주의력 결핍의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그 저기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를 해요. 진짜 어이없는 거죠. 그 브렉시트가 뭐냐면 저기 영국 탈출이죠. 그렇죠. EU에서의 탈출. 근데 그게 영국 사람들은 탈출할 이유가 없었고 떠날 줄을 몰랐고 그렇지.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맞아. 꾸준히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던 한 팀이 있었대. 네. 탈퇴하자. 네, 그 버스에다 광고 실고. 탈퇴하라 계속 써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매주 얼마로 EU에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짓 뉴스.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 보험 그런 걸로 의료보험에 썼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슷한 게 그냥 많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표한 거야. 가짜 진짜. 뉴스가 돌았고 근데 이제 총리는 이걸 돌파 기회로 삼아서 반대할 걸 알면서 제안을 했는데 돼버렸어. 그게 브렉시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국은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돼버렸고 그들의 지성층들은 미치겠다는 거야 이 상황이. 근데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영국은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가 이 문제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유럽으로 가버리고 맞아. 잉글랜드만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됐고요. 세상 일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렇지. 대영 제국인데 이성과 합리의 나라가 저렇게 바보같이 되는구나.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8장에서 거짓말이라는 소방호스. 이거 제목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안 트롤 얘기를 합니다. 러시안 트롤은 이제 러시아 댓글 부대죠. 키보드월이요. 네, 댓글 부대. 악플러. 제가 저기 홈랜드라는 그 미드에서 봤는데. 명작입니다. 알아요? 알죠. 나는 혼자 그냥 우연히 넷플릭스 추천하길래 따라갔다가 그만 3개월을 날려버렸어요. 3개월 동안 계속 봤잖아. 전 그러진 않아요. 전 주의력 결핍이라서 한 2회까지 보고. 근데 되게 훌륭한 굉장합니다. 미드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러시안 트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정해놓고 댓글 부대가 전 유럽을 상대로 덤비는 거예요. 전 유럽을 상대로 뭘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식 권위주의 체계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대한 기획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야,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선에서 트럼프 될 때까지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개입이 뭐냐면 댓글 부대가 트럼프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뭘 올린 거예요. 그랬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안 트롤의 얘기. 이 얘기하면서 이제 물 흐리기랑 침소봉대하는 현상들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물을 흘리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이거 이제 이 녹음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텐데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한 게 거의 유력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뭘 봤을 때 일단 인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유력한데요. 겸손해야죠. 네, 뭐 서류상 뭐 그럼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안 갔다. 안 간 것에 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갔다더라. 왜냐하면 거기서 봤다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오늘 아침에 2명, 모두 5명이 나왔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5명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말이 됩니다. 혼자 안 갔대요 지금. 근데 지가 불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억 앞에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전 안 갔습니다만 단 기억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얘기가. 얼핏 들으면 시인이에요. 시인.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표현도. 이분 호가 피노키오잖아. 피노키. 오. 그러니까 호가 피노키예요. 피노키. 피노키. 아 너무 웃기다. 피노키. 피노키. 오. 아 괜찮다. 대박. 하여튼 그런 거짓말이라는 소방호스. 말 흐리기 전략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마지막 9장에서 남의 불행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떠올랐어요. 폭식투쟁. 세월호 폭식투쟁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세월호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맛있게 먹고 떠들고 하는 짜장면 장면 보면서 근데 이 현상은 이미 미국에서도 불행하게 사람이 죽어가고 너무너무 원통해하는 사람들에 가서 조롱하는 글들을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거를 진짜 그 개인으로 보자 어떤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우리 당을 지켜야 돼,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과 정보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은 끔찍하다. 원래 정글이다. 원래 무자비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휴머니즘이라든가 인간은 뭐 생명은 소중하다든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슬퍼하고 하는 걸 보면 이 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해야 자기들의 존재값이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정글이다. 왜 슬퍼하고 있냐? 네가 지기 싫으면 상대를 죽여라. 그렇죠. 그게 세상이야. 그런 조롱같이 느껴졌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새로운 허무주의가 탄생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고 예의도 상실되고 그냥 너 죽기 싫으면 어차피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조종석을 탈취해라. 살고 싶으면 아니면 우린 추락이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자기들 세계에서는 절박함이 있대요. 지들은.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트롤이다. 트럼프는 트롤이다. 트럼프 is 트롤. 너무 웃긴다.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트럼프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정희진님도 나중에 이제 이 부분 하지만 이 저자 가쿠타니한테 이제 포인트 어떤 질문해야 될 포인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째로 그렇게 그쪽을 악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포스트 모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던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포스트 모던이 그렇죠. 나온 거라서 맞아요. 대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문제도 있지만 그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쿠타니가 그렇게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진실을 흩어놓고 있다는 거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이분은 원래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라기보다 스타일이 비판하고 그렇죠. 평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 평론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목을 거기다 했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포스트 모던 탓이다. 뭐 미국의 역사 탓이다. 뭐 결국엔 그 화신으로서의 트럼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이 얘기해 볼 건 이제 해제예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인간의 조건 정의진의 이야기입니다. 요건 조금 쉬었다 그랬어요. 좋아요.